의외로 초보님들이 이걸 잘 몰라요. 분할 매수 그리고 물타기. 근데 이거 잘 아시나요? 분할 매수 물타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엄봉 매매를 할 때는 전제가 분할 매수, 분할해서 잡는다는 가정을 하에 하는 거예요. 엄봉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상은 하지만 예상치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잡는 걸 보통 소위 분할 매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분할 매수라는 거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 지지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지선. 그죠? 지지선도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 같은 게 있다고요. 마지노선. 좀 이따가 차트 보면서 한번 간단히 얘기를 드릴 텐데, 이 마지노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잡아가는 거예요. 분할 매수는 이 가격적인 반드시 이격이 존재해야 돼요. 가격적인 이격. 그게 떨어져야 사는 거예요. 떨어져야. 분할 매수 개념이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내가 하나 샀는데 예를 들면 종목이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뿅뿅. 근데 내가 여기 떨어졌다고 치고 내가 여기서 1차를 걸었어. 2차 여기 걸어놨다고 쳐요. 2차. 예를 들면 여기가 마지노선을 치고 내가 마지노선을 잡아놓은 거라 치면 내가 3차를 여기다 걸었어요. 근데 여기에 딱 체결되고 가버렸어. 그럼 어떻습니까? 얘는 오케이 됐는데 얘는 응? 응? 그러잖아요. 가버렸어. 얘하고. 이것도 누가 물어보길 대답해줬죠. 그럼 뭐 이것만 챙기면 되죠. 그랬거든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1차 샀으면은 요거 수익 나면 요거 챙기면 되지. 뭐 이건 다음에 딴 거 사면 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걸리는 만큼 이렇게 사면 되고 2차까지 되면 2차까지 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뭐 어느 폭으로 살 건지는 이제 자기가 계획을 해야겠죠. 그래서 분할 매수의 가장 큰 그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매수 전에 계획이 필요합니다. 계획이. 소위 좀 전문적인 용어로 시나리오라 그러는데, 시나리오 매매를 하는 게 분할 매수의 첫 번째 요건이에요. 요건. 정하는 거예요. 어떤 나의 기준이 있을 거고 내 기준에 맞춰서 이런 시세가 나왔을 때 뭐 눌림목을 잡을 때 나는 마지노선을 잡고 여기까지는 안 빠지겠지. 여기서 잡겠다. 그랬을 때 이렇게 빠져갈 수도 있고 이렇게 빠져갈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도 계획을 세워요. 예를 들면 내가 2차까지는 가면 난 수익 챙기겠다. 근데 한 3차까지 빠져버린다. 그러면 불안한데 깨질 것 같은데, 그럼 반등이 나와도 떨어진 폭이 크니까 이만큼 나온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떨어진 폭이 크면 그만큼 되돌림 파동이 나와도 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반절 정도는 그러면 본절에 나오고 본절 처리하고 나머지만 수익 보겠다 이런 식으로 정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시나리오잖아. 시나리오. 그 물타기는 뭐겠어요? 그 외에는 다 물타기예요. 그 외에는 물타기는 뭐야? 예를 들면 여기 신라진 여기 샀다고 치면 자기가 막 뉴스 나오고 누구 주위에 사라가 샀어요. 여기서 매수. 근데 막 흘러내려요. 사실 여기서 보면은 여기까지 빠졌으면 반등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쪽만 보는 거예요. 여기만 봤다고 치고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버지부지 하다가 밀리잖아요. 그럼 여기가 마지노선인 거거든. 어떻게 보면 여기가. 근데 이런 개념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싸니 밀리네? 1000만원 샀어. 두 살까지 1000만원 샀어. 여기서 1000, 또 1000만원 넣었어. 물리니까. 근데 깨버렸어. 지지선을. 깨졌어. 반등 나올 것 같아. 또 1000만원 넣어. 근데 여기 또 지지선 깨지죠. 또 빠지지. 그러면 또 1000만원 넣어. 이렇게 계속 물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종목을 좋은 종목일 수도 있지만 아주 개판인 종목을 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승진아이가 옛날에 잘 나갔어요. 엄청 잘 나갔다고 해도 여기죠. 이때 잘 나갔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런 데 샀다고 쳐요. 만약에 진짜 이런 데 물려버렸어. 산 줄 알고.
이게 이까지 보면 갈 것 같기도 하거든요. 봐봐요. 이렇게 사면 내가 분할 매수 한다고 뭐 이렇게 툭 샀잖아요. 이렇게 분할 매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들어갈 줄 알고 샀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 대응이 없다고 치면 뭐예요? 결국 물렸어. 훅 빠졌어요. 근데 내 대응 기준이 없으면, 여기 대응 기준은 뭐예요? 이렇게 추세를 봐도 되고 기준 많죠. 기준 세우기 나름이고, 아니면 이런 전 저점 지지선을 봐도 되는데, 기계 없으면 존버예요. 존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빠졌으니까 싸네? 또 살까? 더 빠졌어. 씨. 그래서 욕하겠죠. 이거 이제 지지하는 거 같네. 살까? 올라가네? 이제 가겠지? 안 가네? 또 깨졌네? 망했네? 또 살까? 산다고 쳐요, 계속. 근데 사람 돈이 한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거의 이 정도 한 3-4번 사면 보통 개인들은 돈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많이 더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이제 존버 하는 거예요, 존버. 근데 이렇게 반등을 줄 때가 있거든요, 웃긴 게. 근데 이렇게 주면, 자기가 물렸으면 이 반등을 주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보면 이 저항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량을 줄이면 되거든. 근데 안 줄여. 왜 안 줄일까요? 이제부터 이제 간다고. 이까지 갈 거라고. 안 줄여. 물량을 안 줄여. 이게 물량을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사실은 물량을 줄여야 돼요. 왜? 난 이미 물렸잖아요. 이렇게 물렸잖아. 여기까지 운 좋게 근데 분할매수 했다고 치면, 만약에 그럼 잘하면 본전이야, 본전. 여기가 그렇잖아요. 잘하면, 운 좋으면 본전이에요. 단가가 대충 이렇게 잡았다고 치면. 그럼 탈출해야지, 탈출. 들어가든 말든 탈출이 필요한데, 보통 심리상 안 팔아요. 안 팔아. 왜? 이제부터 간다고. 대다수의 경우는 갈 줄 알았지만 여기서 밀려가지고 결국은 빠진다고요. 이러면 계속 존버하는 거예요. 줄여볼까요? 어디까지 빠지나? 왜냐면 이때 업황도 이런 종목은 안 좋았거든. 근데 그나마 얘는 살아있으니까 그나마 언젠가는 탈출하겠죠. 지금 70%, 마이너스 70이에요. 거의 더 빠졌어. 결국 반등이 나왔어요. 이게 16,200원까지 갔죠.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거든.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도 파는 분은 다행이고, 그나마. 근데 얼마나 기다렸어요, 이게? 이게 미친 거예요. 이게 여기서 있었잖아요, 8월에 1년 2년 한 3년 가까이 기다려. 3년 기다리니까 탈출기죠. 3년 기다리니까 탈출. 이게 할 짓입니까? 이게 물타기예요, 물타기. 근데 물타기도, 이건 종목이 그나마 탈출 교수 땡큐인데, 종목 선정도 이상하게 해가지고 망한 종목 몇 개 있잖아요. 존버하는 종목도 다음에 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팁은 뭐냐면, 안 망할 종목을 에서 물타기를 하든 불타기를 하든 그런 걸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재무 같은 게, 얘도 약간 위험했죠. 재무가 있다 보니까. 이거 기업 봐도 재무제표를 보면 이런 거에 하니까 계속 직자전환이잖아요. 이런 거에서는 물타기로 버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상패당해요. 상패당해. 재수 없으면 상패당한다고요. 재수 없으면 상패당해요. 존버 하다가 상패된다고요. 그럼 한 방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물타기를 하는 게 마냥 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하는 거는 계획적인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할 매수. 공부를 좀 더 해서 지지와 저항에 대한 공부를 해서, 내가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마지노선을 미리 생각을 하시고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수 전에. 그러면 최소한 한 방에 이렇게 존버하다 망한 일은 없겠죠. 그것만 지켜도 좋겠죠.
실제로 이렇게 해서 버티고 버티다가 승신양에는 양반인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한번 탈출기에 교육 줬잖아요. 3년이나 걸렸지만. 근데 안 주는 종목도 있으니까 종목을 잘 골라야 되고. 그래서 분할 매수권 물타기가 뭔지 차이는 아실 거고, 분할 매수에 대해서 그럼 조금 더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는 걸 할게요.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좀 좋은 종목 중에, 예를 들면 예전에 뭐 후성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차전지 관련 종목인데, 과거로 좀 가보면 자, 내가 이 종목을 분할 매수를 하고 싶다, 계속 봤었다고 치고 2017년부터 2016년부터 계속 올랐는데, 뭐 나는 운이 없어가지고 이때는 못하고 한 중간쯤에 봤다고 쳐봐요. 여기는 못하고 한 2017년 초반에 난 봤다, 그죠? 그러면 관심을 계속 뒀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기다리니까 진짜 전고 돌파가 나오면서 막 수급이 붙으면서 다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그러면 돌파한 흐름에서 돈도 들어오고 지금 많이 나왔어, 그죠? 이런 빵 터지면서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계획을 정하면, 이게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계획을 정하면 되잖아요. 나는 그러면 뭐야 이건가? 돌파했으니까 여기서 눌려줬으니까 여기부터 잡고, 분할 매수 잡고, 그리고 뭐 이게 힘이 좋으니까 여기 내리면 한 번 더 잡고, 잡겠다. 대형은 뭐 여기 뭔가 있어 보이네, 여기 깨지면 하겠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야. 여기가 마지노선이 되고 손절선이 되고 탕탕탕 산다고요. 그럼 이까지 사봤자 지금 이게 7%고 대형증까지 8.94니까 사실은 4% 이내라고요. 왜냐면 중간값이잖아요. 이 정도 값이 단가가 되니까 대형이 5% 안쪽에 되잖아요. 5% 안쪽에서. 분할 매수를 해도 대형 자체가, 내가 시나리오가 5% 이내가 되잖아요. 이내가 대형이 5% 이내에서 되잖아요. 여기서 자르면. 근데 운 좋게 여기서 샀더만 안 빠졌어.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거 들고 가는 거예요. 가면 되잖아요. 단순하게 매매해야 돼요, 주식은. 또 올라가는 거야. 여기 한 번 더 살게요. 왔네, 눌렀네. 그럼 만약에 여기서 내가 예상대로 됐으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살 수는 있는 거예요. 다시 눌림이 나왔으니까. 그럼 두 번 살 수도 있지, 사실. 이렇게. 왜냐면 돈이 남아 있잖아요. 진짜 가버렸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몇 프로야? 엄청 많이 가지 않았어 이게? 봐봐요. 이게 수급주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중소형 실적주죠. 그러니까 15% 갔어. 엄청 많이 갔어. 근데 흐름이 나와. 불안해. 반 팔아도 되잖아요. 여기서 깨지면 반 팔아도 되잖아요. 반 팔고 반만 또 가지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분할 매수 개념도 이렇게, 그러니까 유도리 있게 유동적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얘기 드리는 건데, 근데 아까워. 또 갔네. 근데 반은 갖고 있잖아요. 물량을 안 갈 줄 알고 팔았는데 갔다고 쳐요. 또 치주면 이렇게 나왔으면 또 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미 내가 자금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개념이 나중엔 적용이 되거든요. 이렇게 추세가 형성됐잖아요. 이렇게 추세가 형성이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여기를 타점으로 잡을 수도 있다고요. 팔고 또 사는 거예요. 팔고 또 사. 예를 들면 살 수 있잖아요. 어때요? 지지하죠? 치주면 또 팔고,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 또 반 팔자. 반 팔고 끌고 가는 거야. 끌고 가. 여기 또 눌려줬네. 괜찮은데? 사고 깨졌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깨졌는 걸 내가 봤어. 안 하는 설정데, 그럼 재수없네. 추세 깨잖아요. 다음번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양봉 안 나오면 팔아야지. 양봉 안 나와서 음봉 나왔어. 그럼 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팔고 몇 번 했지만 어쨌든 물량은 꾸준히 가지고 있었고, 내가 여기 샀으니까 최소한 반 정도 물량은 못해도 30 몇 프로 나왔겠죠.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개념이 이렇게 풀타깃으로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도 분할 매수를 작용할 수 있어요. 예, 지지선이 이렇게 있다고 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제 여기서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까지 매매가 끝났고 내가 분할 매수를 하겠다. 지지선이 있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한번 샀다가 여기까지 가면 여기는 내가 손절을 하면 되겠네. 여기 깨지면 만원 깨지면 손절하겠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사지잖아요 여기. 깨지면 대응하면 되지. 뒤에 몰라도. 또 사졌죠? 2차까지 사졌죠? 내려오면 대응하고. 근데 여기 어때요? 우리가 일봉 매매를 할 때는 거의 종가까지 보거든요. 그럼 여기 깨진 게 아니에요. 종가에 걸려있잖아 여기. 그죠? 버티는 거지. 8단계가 아니니까. 근데 또 올라갔어. 그러면 내 단가는 두 번 사고 여기 세 번째까지 3분할이니까 깨지면 대응이지만 3분할까지 한다고 치면 단가가 2점 나올 거 아니에요. 세 번 샀으니까. 그죠? 세 번 샀으면 여기 될 거 아니에요. 단가가. 또 올라가잖아요. 수익 주고. 여기 고점 지고 나오고 아직 고점 돌파 안 나왔으니까 이 정도 폭락 먹어도 한 7% 나오겠네요. 고점 결국 주고 나왔네요. 어쨌든 여기 분할 매도를 또 해주면 되고 여기서도 안 팔고 여기서 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어쨌든 내가 이런 마지노선만 잡고 할 수 있으면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확률 같은 경우는 공부를 더 해야지 적절한 저항선, 지지선 같은 걸 알게 돼서 공부는 필요해요. 결국은 이렇기 때문에 여기 돌파하는 걸 봐야 되고 여기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또 매도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지나야지 또 보겠죠. 근데 또 빠지죠. 봐요.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 매매의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매수 전에 어떻게 할 거냐 대응에 관한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이게 되면 분할 매수를 뭐 이렇게 택도 앉아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해가지고 지지와 이런 저항 자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지선에 가까울 때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대응까지도 못해도 5% 안쪽에서 많이 손해를 봐도 손절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 수익이 나면 뭐 10%에서 30% 이상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분할 매수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물타기와 분할 매수 차이는 확실히 아시겠죠? 그래서 물타기는 앞으로 연습을 해서 물타기는 하지 말아야 되고요. 계좌 관리 잘해서 분할 매수는 해야 되는 거고요. 오늘 차이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